네, 10시 돼서 네, 마감하고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보내주셨어요. 세 분이 김혜정 작가님, 한승희 작가님, 김영신 작가님 이렇게 세 분 보내주셨고요. 오늘이 2월 21일 금요일이네요. 네. 그다음에 김영신 작가님. 네, 제 거 글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4개의 글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요 4개의 글을 읽어볼 거고요. 오늘 왓스리워드 지역은 레고랜드,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엊그제 아이랑 같이 한번 다녀왔는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별로 좋은 평이 없더라고요. 레고랜드 역시 가봤더니 글쎄요,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한참 못 미치는 건 사실이고, 또 가뜩이나 그 겨울 돼가지고 그 약간 물이 많이 있는 존들은 그 아예 폐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엊그제 갔던 겨울에 딱 가니까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레고랜드 갔던 거는 이거 한번 놀이기구 즐겨보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레고랜드 호텔에서 호텔이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냥 호텔에 말 그대로 막 호캉스 같은 느낌으로 다녀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큰 기대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만하면 그래도 잘 갖춰놓은 거 아닌가. 근데 추천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좀 복잡 미묘한 생각을 가득 담고 왔습니다. 글쎄요. 글쎄, 그냥 막 놀이기구 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레고랜드 그러면은 뭐 가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가신 분들은 그러면 이거 추천하느냐?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에버랜드 롯데월드 가시고요. 아이가 또 너무 어려서 아직 유치원도 안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는 정도면은 그것도 또 비추천. 그러니까 레고라는 블록 자체가 연령이 좀 한정이 돼 있고, 또 남아 여아에 따라서 또 선호도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이게 애매한 구석이 있구나, 좀 그것도 느껴졌어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쉬러 가서 좀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찍어봤고요, 바스리어즈에서. 세 단어 나온 거 보니까 미용, 단맛, 월드 이렇게 3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좀 이게 어렵다 그래서 어렵게 썼는데, 자, 먼저 보내주신 순서대로 먼저 김혜정 작가님 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직모가 있고 곱슬머리가 있다. 직모는 머리를 감고 애써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수건으로 탈탈 털어 말리면 자연스럽게 머릿결이 살려진다. 곱슬머리인 나는 어려서부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머리를 감고 나면 꼬불꼬불 웨이브가 생기고, 비 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부석거리고 머리카락이 춤을 춘다. 중학교 때에는 짧은 숏커트 머리를 하고 싶어도 원하는 스타일을 하기는 매번 쉽지 않았다.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길을 걸으면서도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술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맛 같은 편안함을 준다. 곱슬머리일지라도 미용실에 가면 마법 같은 매직으로 찰랑찰랑한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 수 있다. The world is one. 세계는 하나다.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TV로 컴퓨터로 세계의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앞으로의 100년은 지구상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네, 잘 써주셨고요. 월드 영어로 들어가 있네요. 저도 이제 직모긴 한데, 이제 남자들은 직모보다 곱슬머리가 더 스타일링 하기도 좋고 큰 손 안 가죠. 저도 직모인데 머리가 착 가라앉는 스타일이라 이게 오후만 되더라도 머리가 가라앉아서
주체를 못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써주셨고, 중간에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AI로 동화 사파 그리는 걸 잠시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아직 마땅한 도구가 없어서 그냥 이건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글에서 또 새로운 AI 그 그림 그리는 AI 도구를 또 얼마 전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꽤 잘 그려요. 잘 그리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뭐 미니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따로 소개를 드릴 텐데 잘 그리긴 한데 여전히 내 의도대로는 잘 안 움직인다. 그게 좀 힘들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승희 작가님 글입니다. 나는 사실 손재주가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간단한 조립도 못하고 학창시절 만들기도 못했다. 바느질도 못했고 손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은 어렵기만 했다. 특히 머리 손질 못하는 게 안타까웠다. 손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미용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고데기를 사용하여 곱슬거리게 만들었다. 그런 친구들은 또 화장도 잘했다. 나는 그 흔한 마스카라도 한번 못 해봤다.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다. 참 부러웠다. 그런데 제일 속상했던 건 결혼하고다. 딸을 낳았는데 긴 머리를 선호하는 딸이 유치원 갈 때마다 색다른 머리로 가기를 원했다. 참 난감했다. 하지만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이 맞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곤 했다. 매일 딸의 머리를 요리조리 창의력 발휘해서 만져주다 보니 손재주가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잘할 만큼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딸은 매일 내가 해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자신감 있게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딸의 그 표정이 좋았다. 그 표정의 단맛에 빠져 우리는 매일 분무기를 사용하여 머리에 물을 뿌리고 빗질을 수도 없이 하느라 팔이 빠져도 매일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네, 지금도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더라고요. 거의, 머리가 떴네. 거의 비슷한, 똑같아요. 저희 집도 지금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 아침마다 머리 마음에 안 들게 엄마가 따주면 다시 해줘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손재주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요게 지금 써주시는 것처럼 보통 어떤 사람은 나는 손재주가 좀 있어, 나는 손재주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선천적인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또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또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저희 라이팅 메이트 활동하시는 분들, 뭐 예전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기 라이팅 메이트 하시겠다고 이렇게 참가하셔서 처음에 글 쓰실 때였었어요.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0분 막 시간 너무 짧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쑥쑥 쓰시죠. 5분 10분 정도는 쓰시죠. 그쵸? 5분 정도면 시간이 좀 짧아요. 쓰다 보면 10분 정도 있어야지 쓰고 좀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아마 그 정도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글 쓰시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좀 늘어납니다. 손재주처럼. 그러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꾸 이제 말씀 주시는 게 그 모임 나와서 저한테 이제 그 모임 사진 찍는데 왜 자꾸 셀카 잘 못 찍느냐. 그때 제가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잘 찍어야지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기록만 남기자 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이제 정말 오래된 아이폰 6거든요. 정말 오래돼서 지금 정말 간당간당해요. 지금 추워지니까 이제 배터리가 막 10씩 줄어요. 아침에 딱 충전하고 밖에 나가서 출근해서 밖에 나가서 한두 시간 지나서 딱 보면은 배터리 이제 60% 남고 뭐 하다 다시 보면은 40%, 20%, 10% 막 깜빡이고 있고. 그래서 얘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 그래서 아마 저 올해 중으로 좀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재주 얘기가 나와서 스마트폰까지 갔는데, 네, 잘 써주셨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김영신 작가님 글입니다. 50대에 들어선 희수 씨는 요즘 새로운 활기를 느끼고 있었다. 외동 아들을 키울 때 열정이 아니 그보다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얼굴도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지, 인성도 좋고 위트까지. 게다가 국위선양조 제대로 했다. 한마디로 희수 씨는 덕질에 빠졌다. 그래서 그 그룹이 데뷔한 시절부터 다시 찾아보고 있었다. 애띤 얼굴에 야리야리한 몸매로 떨림을 고스란히 그러나 풋풋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렇겠지만 그들도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샵에 가서 미용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인물로 재탄생하는 것 같았다. 카메라 샤워까지 받으니 더욱 잘생겨 보인다. 캬. 데뷔는 2013년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기를 봤다. 점점 인기가 오르면서 수면과 휴식이 부족하니 차에서나 어디 기댈 곳이 있으면 여지없이 머리를 대고 단잠에 빠졌다. 어린 나이에 안쓰럽기도 하지만 대견하기도 해서 눈물이 찡 났다. 그들의 인기곡을 보면 쩔어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고민보다 고 페이크 러브 I'm fine 요거 아까 나왔고요. DNA 아이돌 마이크 드랍 온 봄날 라이프 고즈 온 다이너마이트 등등 무수히 많았다. 이들은 바로 빅빅 월드스타 BTS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들을 제대로 오매불망 기다리며 희수 씨는 스트레스를 날릴 유쾌한 덕질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의 새 단어가 들어간지도 모르게 재밌게 읽었고요. 네, 김영신 작가님의 글색이 있어. 여기 아직 저 뭔가 이게 정확히는 이겁니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좀 섬세한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덕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 가수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뭐 취미라든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뭐 덕질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았고 어떤 뭐 취미생활 하나 하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 뭐 부모님이나 삼촌이나 뭐 친구나 누군가 그 덕질을 미리 했어야지 나도 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덕질하기가 쉽지 않았죠. 자료 찾기도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쉽죠. 검색하면 다 나오죠. 뭐 살 수 있는 거, 뭐 LP판 살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막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으로 너무 잘 공유되니까 요즘 오히려 없어진 덕질, 없어진 취미,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표 수집 같은 거. 우표도 잘 안 쓰지만 이거 그냥 검색하면 나오고 클릭하면 주문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요즘 디지털 디톡스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첩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계속 스마트폰 메모장에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다 하거든요. 확실히 나아졌어요. 머리가 가벼워요. 여기 차이가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놓으면 머릿속에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나 메모해놨지 머릿속에 제가 남아있어요. 메모를 해도. 근데 종이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내가 쓰잖아요. 메모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 머릿속에선 없어져. 제가 지워요. 여기에만 남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가벼워져요. 제가 그 비밀 프로젝트 하나로 어제 또 하나의 책을 출간했거든요. 이건 책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 텐데 머리가 가벼워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네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제 글입니다. 네 번째. 오늘도 장거리 출장이다. 추운 날씨에 출장을 다니는 건 참 곤욕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사무실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서 미팅을 해야 하는지라 미용실에 들러 간단히 머리 손질을 받고 KTX를 탔다. 주머니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카라멜 하나가 반쯤 녹아 있었다. 카라멜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안에 넣었다. 찐득한 단맛에 기분이 좋아진다. 단맛을 음미하며 나도 모르게 잠깐 졸았나 보다. 눈을 뜨니 어느새 부산역에 도착했었고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다.
서둘러 짐을 챙겨 역을 나왔다. 찬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서울에 비하면 온화한 부산이었다. 롯데월드 옆에 새롭게 들어선 컨벤션 센터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다. 큰 규모의 행사라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하거늘 마치 오늘이 쉬는 날인 것처럼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행사 안내판을 찾아보다 탄식이 절로 나왔다. 아뿔싸, 약속 날은 다음 주였다. 네. 실화였을까요? 창작일까요? 약간 네,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시계도 차고 스마트폰도 하고 달력도 2개씩 막 체크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빠뜨리는 게 꼭 1년에 한두 건씩 생기더라고요. 뭐 외부 강연 같은 것도 스케줄도 엑셀 파일하고 스마트폰하고 수첩하고 3개로 쭉 정리해서 교차로 계속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갑자기 막 빈게 하나씩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담당자분이 전화해서 내일 강연인데 준비 잘 되시죠? 갑자기 이러면 봤는데 없어. 왜 없지? 통화 기록 찾아보고 문자 찾아보고 막 아무리 해도 없어요. 근데 막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막 몇 달 전에 통화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되게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모든 건 다 잘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글 써주신 김혜정 작가님, 한승희 작가님, 김영신 작가님 잘 써주셨고요. 이제 10분 정도 하니까 분량이 대충 이 정도 쓰면 나오죠. A4 한 절반 정도 아마 분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분량으로 써주시면 되시고 아마 그렇게 써질 겁니다. 그리고 또 손으로 쓰는 거랑 그 다음 폰으로 치는 거랑 컴퓨터 자판으로 치는 게 또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분량이 또 확연한 차이가 나요.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서 이 잡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량 차이가 또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제 거 글까지 해서 4개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제가 일정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는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2월 마지막 주 25일, 26일은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할 거고요. 27일, 28일은 이렇게 랜덤 3단어 글쓰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2월 28일까지 글 마친 걸로 또 라이팅 메이트 포커스 여기 3번째, 이제 4번째가 나오겠죠. 그 작업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동화책도 또 쓰고 있는데 지금 동화책 2권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